여보세요? 노래는 지금 틀었어. 지금 들려? 이 음악은 장국영이 2003년 4월 1일에 죽었거든. 그래서 이쯤 되면 듣는 노래 중 하나인 The Thousand Dreams of You라고 하는 노래야. 오늘은 장국영 노래가 계속 나올 거야. 많이 들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비타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 비타민은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약도 먹어라, 영양제 챙겨 먹어라 그러는데 사실 나는 잘 챙겨 먹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걸 왜 챙겨 먹어야 되지? 그냥 밥 같은 거로 먹으면 되지 않나? 뭐 과일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막상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서 왠지 좀 찾아봤어.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가 비타민이 없으면은 얘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 같은 거라던가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엄청나게 도와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진짜 우리 몸은 시름시름 앓게 돼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한대. 그래서 비타민도 막 A, B, C, D, E, F, 뭐 K 막 되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거 하나하나는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그거 나중에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비타민에 대해 흥미로웠던 것 중에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나는 그게 더 흥미로워서 되게 잘 모르지만 막 과학 시간에 엄청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수분할 때 수니까 물에 녹는데 그래서 물에 녹아가지고 우리 혈액을 통해서 우리 혈액이 물이니까 룰루랄라 움직이면서 몸에 필요한 역할들을 하다가 좀 남잖아? 그러면 콩팥을 통과해가지고 소변으로 배출된대. 그래서 좀 많이 먹어도 그날 없어지니까 그날 채워줘야 된대.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지. 그리고 지용성 그 지성 피부할 때 지니까 기름이고 그러니까 피 안에 녹지 못하고 단백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막 그런 튜브 같은 거를 두고 룰루랄라 나가는 느낌이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쌓여서 안 좋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이거 좀 뻔하지만 되게 흥미로웠어.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경우에 우리 몸에 막 A, B, C, D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가 막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우리 몸에 없으니까 알게 되는 것들 있지. 이게 몸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려면은 막상 부족했을 때 이런 게 부족한 걸 보니 이런 병이 나는 거 보니 이게 정말 필요하잖아 라고 하면서 알게 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괴혈병이라고 입에서 피가 철철 나고 막 이빨이 빠지고 막 이런 끔찍한 병이 있고 이러다가 죽는 그런 병이 있는데 옛날에 기록을 봤을 때 이집트에서 뭐 야채 못 먹었더니 뭐 피에서 아니지 입에서 피가 났다. 히포크라테스가 쓴 거 중에서도 입에서 피가 난 환자가 있다. 이러면서 막 그런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정확한 걸 알게 된 거는 그 대항해 시대처럼 콜럼버스가 막 신대륙 발견했던 그런 시절에 배를 타고 룰루랄라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 야채 같은 거를 많이 못 싣고 먹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선원들이 막 입에서 피가 콸콸콸콸 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 같다. 우리도 이 악마의 병에 걸렸다. 어차피 죽을 거 생선이라도 먹고 죽겠다. 이러면서 외딴 섬에 버리고 가게 되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얘네가 엄청 건강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뭐지? 이거 뭐지?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기록해놨고 그리고 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거 이런 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솔잎 같은 거를 달여 마시라 그랬는데 프랑스에서 이거 어떻게 걔네들이 말한 거 믿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믿지 않기로 했다라는 기록이 있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옛날부터 뭔가를 먹어야지 입에서 피가 안 나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레몬즙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배 탈 때 먹거나 그리고 매일매일 한 번씩 챙겨 먹어라 하면서 오렌지즙이나 레몬즙 같은 거를 사람들이 씻게 됐대. 그렇게 된 게 이제 괴혈병에 대한 하나하나의 기록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각기병이라고 하는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제대로 못 걸어다니는 그런 병인데
또 역시나 이제 옛날에 막 배를 타고 룰루루루루 다니다가 이때는 이제 일본에서 하와이 이런 데 막 돌아다녔던 시절이래. 근데 이제 아시아다 보니까 쌀을 많이 먹잖아. 그 중에서도 보관이라던가 맛 때문에 쌀을 되게 많이 도정해가지고 흰 쌀을 막 갖고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툭 하면은 다리에 힘도 없고 아 이러다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순간부터 서양식 식단이라 그래가지고 A 배에서는 저렇게 먹고 B 배에서는 막 쌀 플러스로 생선 이런 것도 먹었는데 요 집은 또 되게 건강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있다. 여기 분명히 식단에 이슈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텐데라고 막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걸 연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쌀이나 그런 밀가루 같은 거 도정된 거랑 도정 안 된 거 중으로 가지고 막 먹었는데 이거를 닭도 먹이고 사람들도 먹였는데 어느 날 새로운 주방자는 아니 어떻게 동물이 사람이랑 똑같은 거 먹냐 이러면서 도정 안 된 이제 싼 거를 딱 줬더니 오히려 얘가 막 건강해지는 거야 이 닭이.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이 쌀 주변에 벼 주변에 이 밀 주변에 뭐가 있다 하면서 아 이게 필수구나라고 하는 거를 퐁크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된대. 그래서 이거를 아 이렇게 이 주변에 있는 게 이거구나 하면서 비타와 티아민이라는 성분을 합쳐가지고 비타민이라고 부르게 됐대. 근데 사실 저 이는 이제 빠지게 된 거지. 왜냐면 티아민이라는 성분은 저런 쌀이나 벼 같은 거에만 나오는데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입에서 피가 나고 그 전에는 이제 기록들 같은 게 있었지만 기록이 있다가 입에서 피가 났다가 각기병으로 다리가 후두루두 떨렸다가 사람들이 이제 비타민이란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지. 근데 이 비타민이라는 건 이제 드디어 알았어. 너무 중요한 걸. 근데 이게 막 하루치 섭취하려고 그러면 막 레몬 막 몇 개씩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1934년 비타민 C를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성 비타민을 만들어내고 그때부터 이제 비타민은 영양제로서 돈과 관련된 시대로 접어들게 되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보들이 이게 뭐 돈 때문이다 아니다 진짜 건강이다에 대한 말이 많지만 이거는 이제 잘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비타민이 나오면서 이게 우리가 과일을 맨날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비타민제가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앞으로도 비타민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타민 하나 먹지만 다들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 아무튼 잘 지내고 말이 오늘은 되게 빨랐지. 오늘은 좀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거든. 다음에 또 봐. 안녕.